네, 오늘 오전 김포공항입니다. 혹시 방탄소년단 아니면 엑소가 입국하나 했는데 자, 문이 열리고 등장하는 한 남자, 오늘만큼은 방탄소년단보다 핫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비서실장 내정되셨는데 국정 운영 어떤 부분에 중점 두실 겁니까? 그거는 좀 공식 발표된 이후에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전 주중대사가 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챙기기 위해서 귀국을 하루 미뤄서 오늘 입국한 건데요. 북중 정상 만남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중인데 주중 대사로서 자리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비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더 하겠습니까? 원래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그건 이미 다 어젯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 김정은 시진핑 만남 어떤 의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따 하시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이죠. 오후 4시 청와대가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급 인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신임 비서실장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정의 차기 간판 코너가 될 이 신반장 인사이다 등장할 차례죠. 오늘은 청와대 2기 참모진이 주인공입니다. 본격적인 인물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노영민 실장입니다. 1957년생, 문 대통령보다 4살 어린 친구이자 동료고요. 별명은 문직입니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직접 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문지기를 만든 당사자죠. 두 번의 대선에선 각각 후보 비서실장과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초대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도 임 전 실장과 경합을 벌이다 주중대사로 임명이 됐고요. 1년 8개월 만에 2대 비서실장으로 귀환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역시 현역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아낌을 받았던 인사인데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을 땐 정책위의장에 임명을 했었고 정부 출범 후엔 초대 정무수석 물망에 올랐지만 당시 광주시장 출마를 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처리한 강 수석에게 규제개혁 등 혁신 입법을 위한 당청관계 조율을 맡길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노 실장, 강 수석과 함께 현역 의원 시절을 보낸 측근 인사에게서 직접 이번 인사의 의미와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밀고 있는 두 번째 코너, 신반장의 낙낙. 네, 전 국회의원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 중인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청래입니다. 그렇죠. 정청래 TV 핫하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다름 아니라 오늘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가 났는데, 네. 노영민 실장, 강기정 수석 둘 다 친하시잖아요. 제가 먼저 퀴즈 낼게요. 임종석, 노영민, 공통점. 그렇죠. 공통점. 친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둘 다 문재인 대선 후보 비서실장 출신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친문이 아니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둘 다 친노가 아니었죠. 새롭게 영입하고 받아들인 케이스. 일각에서는 친정 체제를 조금 더 강화한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수석비서관 분포를 보셔도 네. 원래부터 친노라거나 원래부터 친문이라거나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새로운 역할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럼스펠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비서실장도 했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마라. 네. 대통령 비서실장론이죠. 그런데 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네. 있어야 노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남들이 다 노라고 얘기할 때 또 예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노 실장이잖아요. 노영민 실장.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통은 잘 될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삼선 국회의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회 생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장기정 신임 수석도 본인이 야당 의원 시절 때 파이팅 넘치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태도는 많이 정무수석에 맞게 새로운 태도의 옷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품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구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인간미가 네. 있으시죠. 방송도 막 하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앞으로 방송 잘하겠다고. 네. 그러더니 방송의 뒤지개를 펴다가 그냥 청와대로 잡혀가 버렸어요. 방송의 꿈을 다 펼치기도 전에. 방송 꿈나무를 하나 잃었네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내가 봤을 때 방송에 소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서 소질을 네. 10분 발휘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좀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사람이 해야지. 네. 장기정 그냥 청와대가 잘 해주길 바래요.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네. 재밌는 정치 뉴스일 때 또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인물입니다. 전 MBC 논설위원 출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앞선 두 사람에 비해선 뜻밖의 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의겸 대변인의 승진 발탁이 유력했고 윤 수석은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른바 방송 정상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 뜻에 따라서 방송계 인사를 물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MBC 관계자는 윤 수석이 이명박 정부 때 이 소망교회 문제를 지적했다가 LA 특파원으로 쫓겨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심의실로 발령받았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곧이어 비서관급 인사 또 중폭 이상의 개각도 단행할 방침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총선인데요. 내년 21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체가 예상됩니다. 권혁기 춘추관장 후임엔 김정숙 여사를 보좌해온 유송화 제2부속 비서관이 또 개각은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장관 등 현역 의원 출신이 대상입니다. 설을 전후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집권 3년차 성과 내기에 매진할 전망입니다.